앞 그 영상에서 제가 그 통영에에서의 그 붙여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붙여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 이제 통영에 대한 어 백석이 통영을 방문하게 대한 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그 이 시에서 나오는 이제 시장, 그 다음에 그 시장 주변의 이야기를 서피랑이라든지 동피랑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박경련의 옛 가옥 등등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백석이라는 시는요, 어, 글쎄요, 그 어떤, 이제, 지명, 그 다음에 음식, 토속어, 이런 것들 등등을 통해서 그의 역사 인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백석의 첫 번째 시가, 그러니까 발표한 첫 번째 시가 정주성이라는 시입니다. 홍경래 그 난에 이제 홍경래가 마지막 이제 전투를 하고 예, 그 기세가 꺾이고 패배함으로써요. 그리고 홍경래난이 그 이후에 진압이 되죠. 그 민중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홍경래가 패배한 장소가 정주성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백석의 역사인식의 단초를 볼 수 있는 시가 정주성입니다. 기회되면 정주성에 대한 이야기를 또 시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백석이 단순히 통영을 방문했을 때 그냥 박경련이라는 자기가 사모하는 여인을 보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또 그 사이에 이제 쓴 시 정도만으로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순신 장군을 제가 그분을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끌어왔다라는 표현보다 모셔 와서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개인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백석이 남행시초, 즉 지금 통영은 남행시초의 두 번째 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한 시가 더 있죠. 창원도라는 시가 있고, 그 창원도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창원 마산 하포구인데 그 하포구에서 배를 타고 통영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 코스를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창원도를 도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산 하포로 들어와서 배를 타고 통영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통영에서 어디를 가냐면 육로를 통해서 고성을 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는 고성가도가 돼요. 자, 한번 봐볼게요. 창원도, 통영, 고성가도.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삼천포로 갑니다. 지금의 삼천포로 가게 되죠. 자, 그러면
창원도라는 길, 그쵸? 길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예, 바다가 있는, 항구가 있는 통영으로 들어가고, 다시 고성, 가도, 길을 통해서 고성을 가고요. 그 다음에, 예, 바다가 있는 산천포로 갑니다. 뭔가 이게, 이제 짝이 맞죠? 그래서, 이 의도된 네 편의 시라는 거죠. 길, 바다, 길, 바다. 그리고 이 네 편의 시를 이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행시초는 끝이 납니다만, 돌아가는 길이 진주로 해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오는 길은 서울에서 밀양, 삼당리를 통해서 창원으로, 마산 하포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통영, 고성, 그 다음에 삼천포, 진주를 통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석은 명확히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갔는가를 남행시초를 통해서 드러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의도된 코스인 거죠. 예, 의도된 코스고, 그러면 이 네 편의 시에서 의도한 바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극히 개인적 해석입니다. 오늘 제가 통영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이 네 번째, 통영이라는 시를 다 읽어야 되겠네요. 통영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이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는 판대목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 판대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왜 이 네 편의 시가 시간적 순서, 그 다음에 이런 코스를 갖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좀 들어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백석의 역사 인식을 어떤 단초를 좀 알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계속해 나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부터 보겠습니다. 통영장 낮때 들었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서두르서 들어서 의미 단위별로 이렇게 붙여쓰기를 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갓 쓰고, 건시 사고, 홍공당 끊고, 술 한 병 받아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으로 갑니다. 화륜선 만져보려 선창 갔다. 화륜선이죠. 그것을 만져보러 선창 갔다는 얘기는 화륜선을 가까이서 보려고 선창가에 갔다라는 얘기죠. 갔다. 그 다음에 오다. 세 번째 연에서 갔다에서 네 번째 연에 오다로 가요. 행가리도 아니고 연가리에서 오다입니다. 그러니까 선창가에서 어느 정도 머물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다. 가순에 들어가는 주막 앞에. 가순은 지명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주막 앞에 문둥이 품바타령 듣다가, 주막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듣다가입니다. 주막 앞에서 듣다가, 혹시 통영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시는 분들은 가순회가 통영 어디에 위치했는지 아시는 분들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듣다가, 품바파령 듣다가 11해 달이 올라서 밝은 달입니다. 보름은 지났지만요. 나룻배 타고 판대목 지나간다, 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판대목은 통영에 옛날에 판대목 다리 한자로 하면 창량교라고 합니다. 통영 사진 옛날 창량교를 치면 나와 있습니다. 이 창량교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현재 통영 바다 터널에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굳이 일제가 당시에 해협이 좁거든요.
강구부터 쭉 그 저기 뭐야 강구안을 통영 강구안을 이렇게 쭉 떠서 내려가면 이 저기 이 그 이제 통영에서 예, 육지에서요 저기 미륵도 사이에 그 좁은 수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창량고 즉 판대목으로 해가지고 그 나무를 대가지고 건너가던 곳이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돌다리를 홍해교 같이 만들어가지고 창량교를 이어가요. 판대목도 창량교고, 그러니까 원래는 돌다리가 아니었고 나무 다리였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는 이순신 장군의 당포해전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무슨 얘기가 전해지냐면 당시에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빠져나갈 것이 없어서 그 좁은 수로로 도망쳐야 되는데 그것이 들물과 날물의 그 차이가 매우 심했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곳에 땅을 파가지고요. 예, 땅을 판 다음에 물이 들어오면 도망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장군께서는 굉장히 그 전략, 그다음에 계략, 그러니까 그 전술에 대한 계략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왜군들이 죽었다고 하죠. 이 판대목에서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백석이 굳이 판대목 나룻배 타고 판대목을 지나가는 것을 마지막에 마지막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박경령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서운함을 또 토로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석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대목을 굳이 넣은 이유는 그 아까 말했듯이 남행시초의 그 코스와 무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전승, 그러니까 이 그 전투나 전쟁에서 승리한 그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데 이 판대목이 제 해석의 기본적 근거가 됩니다. 일제는 이제 왜군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일제는 당시 조선 한반도를 강점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곳에 이 판대목에 다리를 놔도 되는데 굳이 해저 터널을 놓은 이유가 전하는 말로는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 있는 곳에 다리를 놓고 죽었지 않습니까? 밟고 가는 것을 할 수 없다 해서 해저로 뚫었다고 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그거는 뭐 핑계일 뿐이고요. 좀 얘기가 길어지더라도 통영은 당시에 항구로서 유명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로 수산물, 가공물 이런 것을 일제 병참 기지인 거죠. 일본으로 실어 나갈 뿐만 아니라 병참 기지의 역할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고성은 평야지대입니다. 그것의 곡물들을 통영항을 통해서 충분히 실어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놓게 되면 막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지하, 그러니까 바다 밑으로 지하로 저는 해저선을 놓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 맥이나 혀를 뚫는다 그러잖아요. 일제는 그런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당포해전, 그 다음에 한산도 대첩 이곳이 다 그 통영 근방이거든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그 충절, 충의 이런 혀를 끊기 위한 행위였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창원도라는 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남행시초예요. 그러면 창원도 그 옛날 구마산항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포에 있습니다. 하포해전이죠. 이순신 장군께서 초기에 승전을 했던 하포해전. 제가 알기로는 옥포해전, 그 다음에 하포해전 이렇게 이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대략 그럴 겁니다. 그곳에서 출발합니다. 남행시초는요. 그 다음에 통영의 당포해전, 또 한산도 대첩도 같이 얽혀 있겠죠. 그리고 창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판대목을요. 그래서 창량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언덕이 있는데 창량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는 창량묘, 즉 이순신 장군의 사당, 최초의 사당이라고 하죠. 사당이 이순신 장 있고 거기에 이순신 장군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지명인 거예요. 이 판대목은요. 자, 그리고 통영에서 여기서 하나 봐야 됩니다. 선창가 가다, 그다음에 오다, 간다 했잖아요. 어디로 가냐면 고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고성 가도 세 번째 시, 남행시조 세 번째 시, 고성은 어떤 곳이냐면 당항포 해전이, 이순신 장군의 당항포 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기녀인 월의의 전설도 있죠. 꼭 한번 월의의 전설과 함께 이순신 장군의 당항포 해전을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간 곳이 삼천포입니다. 삼천포가 어디냐면 지금의 사천 삼천포죠. 삼천포 바로 앞에다가 사천입니다. 사천은 사천해전, 그 유명한 사천해전, 거북선이 최초로 출전했던, 그 코스 다시 봐볼게요. 창원도의 마포, 그러니까 마산 하포해전, 통영의 당포, 또는 한산도 대첩. 어쨌든 당포해전. 그 다음에 고성의 당항포해전. 그 다음에 삼천포의 사천해전의 코스로 굳이 간 겁니다. 백성은요. 백서의 역사인식의 단초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길, 바다. 그럼 다시 어디로 가죠? 진주로 올라갑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코스가 그랬다는 겁니다. 거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이 있죠. 그리고 논계가 있는 곳입니다. 한번 제가 말이 오늘 정말 길어졌는데 약간 두서없이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네 개의 남행시초 네 편의 시에서 보면 붙여쓰기도 좀 나와 있고요. 다른 곳에서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 백석의 역사인식의 단초들을 제가 지금 구성한 대로 한번 따라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정주성을 통해서 또 한번 네 개의 시와 얽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네 편의 시를 보면서 이순신 장군의 팔자치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